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미스트롯4 예심에서 가장 먼저 왕관을 쓴 인물, 이소나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정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왜 그녀가 엘리트 예술가로 불려야 하는지 지금부터 차분히 따라와 주세요. 미스트롯 시리즈에서 예심진이라는 자리는 그것은 단순히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작진과 마스터들이 그 시즌을 통해 시청자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얼굴이자 방향성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과거 시즌들을 돌아보면 예심진으로 호명된 인물들은 대부분 초반 반짝 스타가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아 판도를 뒤흔든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소나가 예심진으로 불렸던 순간은 우연이나 운이 아닌 이미 준비된 결과에 가까웠습니다. 무대 위에 이소나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고음에서도 과장되지 않았고 감정을 밀어붙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여유가 있었고 소리를 쓰기보다 다루고 있었습니다. 마스터들이 그녀에게서 본 것은 단순한 가창력이나 성량이 아니라 곡 전체를 읽고 구조를 이해한 뒤 감정을 배치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노래의 의미를 설계하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나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이소나는 왜 이렇게 다를까? 왜 무대 위에서 유독 지적인 안정감이 느껴질까? 그 답은 단순한 재능이나 경험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녀가 걸어온 길,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쌓아온 훈련의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소나는 흔히 말하는 감각형 가수가 아니라 오랜 시간 사고력과 통제력을 함께 단련해온 유형의 예술가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채널을 계속 성장시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소나라는 인물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던 첫 번째 사실, 바로 그녀의 학력과 교육 배경입니다. 많은 이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소나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기준을 통과하며 예술가로 성장했는지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소나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첫 번째 핵심은 그녀가 걸어온 교육의 출발점입니다. 이소나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이 학교는 대한민국에서 전통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 가운데서도 재능과 학습 능력, 그리고 집중력까지 동시에 검증된 인재들만이 입학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며 입시 단계부터 시창, 청음, 이론, 실기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교육 환경은 흔히 상상하는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이어지는 훈련은 기본이며 소리를 내는 연습과 동시에 소리를 이해하는 공부가 병행됩니다. 가락을 외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왜 이런 선율이 만들어졌는지, 어떤 역사적 맥락과 정서 속에서 이 소리가 존재해왔는지를 함께 배웁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감각만으로 노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고를 통해 소리를 다루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이소나는 바로 이 혹독한 시스템을 끝까지 통과한 인물입니다. 재능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환경에서 꾸준함과 자기 통제력을 유지했다는 사실은 그녀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안정감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이 학교에서는 잘하는 부분보다 부족한 부분을 더 집요하게 붙잡는 태도가 중요하게 평가되는데 이소나는 그런 기준에 가장 잘 부합했던 학생으로 기억됩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뒤 이소나가 선택한 다음 단계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이었습니다. 흔히 예술계의 서울대라고 불리는 이곳은 실기 실력만으로는 절대 통과할 수 없는 곳입니다. 지원자들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넘어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도, 해석 능력, 그리고 자신만의 관점을 갖추고 있는지를 구술 면접과 실기평가를 통해 동시에 검증받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의 선발 기준은 분명합니다. 소리를 내는 기술자가 아니라 사고하는 예술가를 뽑는다는 점입니다.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해석을 어떤 구조로 무대 위에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소나가 이 과정을 통과하고 졸업했다는 사실은 그녀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국가가 체계적으로 길러낸 정통예술 인재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무대 위에서 느껴졌던 차분함과 지적인 여유.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설득력을 잃지 않는 표현 방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교육 환경 속에서 오랜 시간 축적된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소나의 학력은 단순한 스펙이 아니라 그녀의 노래 방식과 사고 구조를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지만 이소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학력만으로도 충분히 놀랍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나면 더 큰 충격을 받는 또 하나의 사실이 존재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소나가 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지적 능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소나를 둘러싼 가장 강력한 반전은 바로 그녀가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전수자라는 사실입니다. 전수자라는 호칭은 단순히 전통음악을 배우는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붙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당 분야의 체계와 원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전수자는 실력자 이전의 이해자이며 기능인 이전의 사상가에 가깝습니다. 경기민요는 단순히 가락을 흉내내는 것으로는 절대 완성될 수 없는 장르입니다. 수십 곡에 이르는 긴 사설을 정확히 암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세한 식임새 하나, 음의 흔들림과 호흡의 간격까지도 체계적으로 몸에 새겨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한 반복 연습이 아니라 고도의 기억력과 집중력, 그리고 자기 인식 능력이 요구됩니다.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만 전수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소나가 이 전수 과정을 통과했다는 사실은 그녀가 단순히 오래 노래를 해온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전통을 몸으로 익히는 과정은 곧 사고를 단련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노래를 부르기 전에 왜 이 대목이 이렇게 불려야 하는지, 어떤 감정이 아니라 어떤 맥락이 담겨 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소나의 노래에서 감정이 과잉되지 않고 항상 설득력을 유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수자 수업은 철저히 자기 주도적입니다. 누군가 대신 외워주지 않고 대신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검증하고 스스로 수정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오랜 시간을 버텨냈다는 것은 이소나가 감각형 예술가가 아니라 구조와 원리를 중시하는 분석형 예술가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녀의 무대가 늘 안정적인 이유는 그 안정감이 감정이 아닌 이해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소나의 무대를 보며 흔들림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없음은 타고난 담대함의 결과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선택과 판단을 이미 연습실에서 끝내놓았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호흡을 나누고 어느 부분에서 힘을 덜어내며 어디서 관객의 감정을 끌어올릴지를 미리 구조화해두는 능력은 전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얻기 힘든 감각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가까워집니다. 이소나의 예심지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불렀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엘리트 예술교육과 국가무형문화재 전수라는 두 개의 축이 만나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런 훈련과 사고 구조는 실제 무대 위에서 어떻게 드러날까요? 다음 부분에서는 이소나가 무대 위에서 감정을 다루는 방식,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지적 판단과 메타인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대 위에서 이소나의 가장 큰 특징은 감정을 과하게 소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가수들이 고음에서 울부짖거나 감정을 끝까지 밀어붙이며 관객의 반응을 이끌어내려 할 때 이소나는 오히려 한 발 물러서서 감정을 관리합니다. 이 차이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이소나에게 무대는 감정을 쏟아내는 공간이 아니라 감정을 설계하고 전달하는 공간에 가깝습니다. 그녀의 노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소리에는 분명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어디서 숨을 쉬는지, 어느 부분에서 힘을 빼는지, 그리고 어느 순간에 관객의 감정을 끌어올릴지를 이미 머릿속에 구조로 그려놓고 무대에 오릅니다. 이는 본능적인 감각이라기보다 반복된 분석과 이해를 통해 만들어진 판단에 가깝습니다. 노래를 많이 불렀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능력이 아니라 사고 훈련을 거친 예술가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특히 예심 무대 이후 이소나가 남긴 한마디는 그녀의 지적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왕관을 써보니 그 무게를 알겠다는 말은 단순한 기쁨이나 감격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장 안에는 자신이 선 위치, 그 자리에 요구되는 책임, 그리고 앞으로 감당해야 할 역할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메타인지 능력이 없으면 나오기 힘든 발언입니다. 이소나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도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가치를 깎아내리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과 아직 부족한 것을 구분할 줄 알고 그 간극을 인식한 상태에서 무대에 오릅니다. 그래서 그녀의 노래에는 불안이 섞이지 않습니다. 불안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감정이지만 이소나의 무대에서는 그런 흔들림을 찾기 어렵습니다. 마스터들이 이소나를 두고 기술을 넘어선 지성을 느꼈다고 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즉흥적으로 분출하지 않고 곡 전체의 흐름과 메시지를 중심에 두고 자신의 표현을 조율합니다. 이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작품을 다루는 예술가의 태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소나의 무대는 한 곡이 끝난 뒤에도 여운이 남고 관객은 자연스럽게 다음 선택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제 시선을 무대 밖으로 옮겨볼 차례입니다. 무대 위에서 드러난 이성적인 안정감은 과연 어떤 일상과 성향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다음 부분에서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 동문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소나의 실제 모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대 밖에서의 이소나는 화려한 스타 이미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인물로 기억됩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동문들과 지도자들의 평가는 놀라울 정도로 일관됩니다. 말수가 많지 않고 스스로를 드러내기보다 연습실에 오래 남아있던 사람, 그리고 기본을 절대 대충 넘기지 않던 학생이라는 점입니다. 눈에 띄는 재능보다 태도가 먼저 기억되는 유형이었습니다. 담당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떠올리는 이소나는 잘 되는 부분보다 안 되는 부분을 더 오래 붙잡던 학생이었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대목을 반복하기보다는 작은 흔들림이나 미세한 발성의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려 했고, 칭찬보다는 지적을 더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받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쌓일수록 결과가 무서워지는 타입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었습니다. 단기간 성과보다 장기적인 완성도를 중시하는 성향이 분명했습니다. 동기들과 선후배들이 기억하는 이소나 역시 비슷합니다. 조용하지만 목표가 분명했고 경쟁 속에서도 자신의 페이스를 쉽게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나서서 주목받기보다는 스스로 정한 기준을 끝까지 지켜내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남들보다 늦어 보일 수는 있어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성격. 유행을 좇기보다 자기 길을 정해두고 묵묵히 걸어가는 태도가 인상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런 성향은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비교와 탈락이 반복되는 환경에서 오히려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순간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한 무대를 축적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소나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 무대와 도전을 거치며 눈에 띄는 성과가 없던 시기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사라지지 않았고 이후 무대에서 호흡의 안정감과 표현의 밀도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또 하나의 사실은 이소나의 사적인 삶이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관계를 이어온 끝에 2021년 결혼을 했고 현재 배우 강상준과 부부로서 삶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각자의 예술 세계를 존중하는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무대에 서 있지만 표현과 감정이라는 공통의 언어를 이해하는 예술적 동반자에 가깝습니다. 이런 안정된 일상은 무대 위에서의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삶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노래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성립합니다. 이소나의 무대에서 느껴지는 차분함은 성격과 생활, 그리고 오랜 시간 쌓아온 태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왜 이소나는 결국 미스트로사에서 필연적인 우승 후보로 거론될 수밖에 없는가? 다음 부분에서는 그 답을 정리하며 이소나의 현재 위치와 앞으로의 가능성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이소나가 미스트로사에서 예심진으로 호명되고 유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는
단 하나의 사건이나 순간적인 화제성 때문이 아닙니다. 엘리트 전통예술 교육을 통해 축적된 사고력, 국가무형문화재 전수 과정에서 단련된 이해력, 그리고 오랜 시간 흔들림 없이 유지해온 태도가 한 지점에서 만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예심지는 시작일 뿐이었고 이미 예정된 서사의 첫 장면에 가까웠습니다. 과거 트로트 전국체전과 헬로 트로트 등에서의 경험은 짧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는 성과가 없던 시기도 있었고 주목받지 못한 순간들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호흡, 표정의 밀도, 감정의 분배 방식 속에 고스란히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실패와 대기가 반복되는 동안에도 이소나는 방향을 바꾸지 않았고 자신이 쌓아야 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결과는 운이 아니라 필연에 가깝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성공은 흔들리기 마련이지만 이소나의 현재 위치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무대 위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감정을 과시하지 않고 기술을 드러내지 않으며 작품 전체의 메시지를 중심에 두는 태도는 긴 호흡의 경쟁에서 더욱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소나는 더 이상 단순한 트로트 가수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국가가 길러낸 전통 예술 인재이자 지성과 감성을 동시에 다루는 분석형 예술가, 그리고 안정된 삶의 기반 위에서 무대를 완성해가는 성숙한 표현자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하나씩 드러날수록 그녀는 점점 더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미스트로사 예심지는 이소나의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막 본격적인 도장 깨기가 시작되었고 앞으로의 무대에서는 더 많은 선택과 판단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 선택의 무게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왕관의 무게를 말로가 아니라 인식으로 이해하는 사람, 바로 그 점에서 이소나는 경쟁자들과 다른 위치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소나의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학력과 전통 예술 경력, 무대 위의 안정감,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태도였을까요? 앞으로 이어질 무대에서 그녀가 어떤 선택을 보여줄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이번 시즌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